안녕하세요. 의솔입니다. 네,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닉스는 그래도 생각보다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고 보고요. 내일 BI 매트릭스와 메가터치, 큐로셀, 컨택 네 형제가 동시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행보를 보여줄 것인지, 어떤 엇갈린 흐름이 나타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운 것 같긴 해요. 우선은 최종 확약 비율이나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을 포함한 체크 포인트들 종목별로 확인을 해보고 네 종목 비교해보면서 내일 또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BI 매트릭스입니다. 공모가는 13,000원, IBK 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주 미달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우리 사주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415만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고요. 최종 확약 비율은 14.51%로 올라갔습니다. 수요 예측대에는 4.20%, 거기에서 한 3배 이상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주식 수를 계산을 해보면 상장 주식 총수의 27.60% 정도가 되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25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라는 게 이 종목의 어쩌면 유일한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었죠. 자,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보면 기존 주주가 48.81%로 가장 높고요. 국내 기관이 35.78%로 그 뒤를 잇고 그 다음이 일반 청약자 15.08% 순서입니다. 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전문 투자자, 우리사주 조합, 그리고 소액주주 1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봤을 때 전부 다 13,000원보다는 훨씬 아래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엑시트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네, 최종 조건 다시 확인할게요. 확약 비율 14.51%, 유통 가능 물량은 27.60%, 기존 주주의 비율이 13.47% 정도 되고요. 기존 주주의 엑시트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유통 가능 금액이 약 259억 원이라 좀 부담이 없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겹쳐있는 네 종목 중에서는 가장 가볍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유통시총 200억 원대 종목들을 쭉 보시면 고가 기준 수익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특징이 시초가랑 고가 기준의 갭이 꽤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BI 매트릭스가 시초가부터 크게 떠서 출발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초가부터 여기에 엄청나게 집중을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차 내 맘대로 주가 계산해 볼 건데요. 23년 예상 순이익과 그리고 비교 기업들의 22년 순이익 기준의 PER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이 약 1073원 정도로 계산되거든요. 공모가 13,000원보다도 오히려 낮은 거죠. 근데 이런 직접적인 경쟁사가 아니라 회사 측이 제시했던 비교 기업들, 이 회사들의 최근 4개 분기 순이익과 오늘자 시가총액으로 계산된 PER을 적용을 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15,337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공모가 플러스 18% 정도. 그래서 BI 매트릭스는요, 이런 밸류에이션보다는 수급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BI 매트릭스에 풀청약을 하셨다면 균등은 1.74주이기 때문에 한 주 또는 2주, 비례는 13주까지 받으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균등 2주 기준으로 파킹 이자와 수수료를 이기려면 13% 이상에서 파시면 됩니다. 사실 다른 것들을 떠나서 우선은 가볍기 때문에 단독 상장 일정이었다고 하면은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경쟁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지고 4개가 지금 동시 상장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메가터치 볼게요. 공모가는 4,800원이었고 NH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최종 확약 비율은 35.81%까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어요. 3개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적용을 해서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34.06%까지 줄어들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은 15.75% 정도가 조금 있긴 하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4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BI 매트릭스보다는 약간은 사이즈가 조금 더 크지만 전혀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닌 거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보면 기존 주주가 46.24%, 그 다음 국내 기관 31.21%, 일반 청약자 18.37% 순서입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고객사, 그리고 TSE 대리점주가 있는데요. 이들의 투자 단가는 500원, 1250원, 1400원입니다. 네, 10분의 1 액면 분할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한 수치예요. 자, 그렇다면 공모가 4,800원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엑시트할 가능성은 꽤 크겠죠. 네, 그리고 유통시총 300억 원대 종목들의 성과를 보면 최근 들어서 고점이 꽤 낮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메가터치도 유통 가능 물량이나 기존 주주의 비율이 아주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유통시총이 300억 원대이긴 하지만 나이스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메가터치도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23년 예상순이익은 40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회사 측이 제시한 2차전지 장비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평균 PER은 25.23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4,858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자, PER을 계산할 때는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합산 순이익과 오늘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공모가 4,800원과 거의 차이는 없다. 그렇다면 이 친구 또한 밸류에이션 매력보다는 그냥 주당 단가가 10,000원 미만이고 그래도 사이즈가 크지 않다는 것에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과연 동시상장에서 뭐가 살아남을 것인지 참 궁금해지네요. 네, 메가터치는 풀청약 시에 총 38주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NH 나무 멤버스 분들은 수수료가 없었을 텐데 수수료 2,000원이 나갔다면 11% 이상에서 팔면 수익이 나거든요. 수수료가 없다면 10% 이상에서만 팔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상장일의 주가 범위는 2,880원에서 19,200원까지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컨택 보겠습니다. 컨택은 공모가가 22,500원이었고요. 대신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었죠. 4종목 중에 가장 좀 소외됐던 종목인데 요거는 과연 어떨까요? 자,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최종 확약 비율은 12.80%로 생각보다 높아지긴 했어요. 수요 예측 대회는 1.25%밖에 안 됐거든요. 자,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하면 28.59%로 소폭 감소하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15.69%로 여기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자,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929억 원, 여전히 무거워요. 네, 이게 수요 예측이 딱히 뒷받침도 안 되면서 덩치까지 무거웠기 때문에 솔직히 얘가 상장일에 혼자 막 질주를 하게 된다면 그건 분석의 영역을 벗어난 거라 그냥 화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매각 주체별로 비중을 보면 여기도 기존 주주가 54.90%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국내 기관 30.48%, 그 다음 일반 청약자 12.47%의 순서입니다. 자,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전문투자자, 법인주주, 개인주주 좀 다양한데요. 벤처금융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봤을 때 2022년에 실시한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15,478원이고 그 이전에는 다 10,000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가 22,500원에 대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기존 주주의 존재 자체가 좀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유통시총이 700억 원에서 한 900억 원대 정도가 됐던 최근의 종목들만 추려서 봤는데요. 보시면 기가비스와 제이유를 제외하고는 고가 기준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고 종가는 또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덩치의 종목은요. 상장일에 큰 폭의 상승이 쉽진 않은 거죠.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좋고 또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높거나 아니면 해당 종목의 특정 호재가 뒷받침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가볍게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IPO 분위기가 다소 침체되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AELT는 수요 예측 결과도 좋았고 기대감이 꽤 크게 작용을 했는데 상장일의 고가 기준 26% 찍은 게 다였죠.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유안타 제14호 스펙과 파로스 아이바이오까지 세 종목이 동시 상장이었어요. 이날 AELT와 파로스는 처참히 무너졌고 유안타 제14호만 날개 돋친 듯이 막 날아갔죠.
그래서 이렇게 덩치가 애매한 종목들의 동시 상장이면 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건만 보면 컨택은 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제가 24년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니까요.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30%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게 25년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제가 24년의 추정치를 쓴 거고요. 23년은 적자입니다. 네, 우선은 참고. 마지막으로 큐로셀 보겠습니다. 공모가 2만원이고요. 미래에셋과 삼성에서 배정을 받았으니까 본인이 어디서 받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 한 번씩 해주세요. 최종 배정 내역을 보면 우리 사주 조합의 미달은 없습니다.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1,400만원 정도였거든요. 이게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아서 조금 미달이 나려나 싶기도 했는데 다 소화가 됐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최종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 때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4.74%에서 5.57% 진짜 소폭 증가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공시에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오늘에서야 정정 공시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수요 예측 때에는 6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의 물량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최종 배정 내역을 보시면 6개월 확약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배정을 했는지. 아무튼 좀 실망스러운 결과기는 하고요.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20.99%로 감소합니다. 금액으로는 약 572억 원. 사이즈가 매력적인 건 아니죠. 여기도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 중에서는 기존 주주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48.75%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기관 투자자와 기존 주주라고 그냥 뭉뚱그려 명시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2020년에 실시한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19,050원으로 공모가 2만원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2021년에 실시한 건은 발행가액이 37,250원으로 공모가 2만원보다 훨씬 높다는 부분. 그래서 상장일의 공모가 기준의 유통 가능 물량은 생각보다 더 낮을 수가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좀 생각하고 그때 대부분 참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들의 존재가 수익 구간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좋은 영향을 좀 미쳤으면 합니다. 자, 유통시총 500억 원대의 23년 종목들을 뽑아서 보면요. 아이고, 상장일의 성과가 대체적으로 좋진 않았네요. 특히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AELT와 동시 상장이었고 상장일의 마이너스가 좀 컸어서 이 부분이 또 걱정이 되는데,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부진한 수요 예측에도 불구하고 공모가가 밴드 하단에 확정이 됐고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보다 공모가가 훨씬 높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던 바이오 성공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비껴나 있기는 했어요. 그나마 큐로셀은 하단에서 33% 추가 할인이 이루어졌고 또 기존 주주 중에서 공모가보다 한참 위에서 투자한 주주들도 존재하고 프리 IPO 밸류가 4천억 원이면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약 2,723억 원이니까 좀 훨씬 낮다는 부분. 요런 게 어쩌면 반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이런 조건을 갖춘 제약 바이오들은 상장일의 수익 구간이 나오긴 했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동시 상장이고 또 시총이 2,700억 원대로 사이즈가 분명히 아직도 좀 크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조건만 한 장으로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겹친 4개 종목이 아주 가볍지 않고 덩치가 다 애매하게 조금씩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서로에게 불리한 상황이 연출이 돼버렸습니다. 유통가능 금액이나 시가총액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BI 매트릭스가 이 중에 가장 가볍긴 하고요. 메가터치도 비교적 부담 없는 사이즈라서 둘 중에 어디로 수급이 좀 붙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이번에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비교적 청약 경쟁률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수익 구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 높진 않습니다. 환불까지 이틀이 걸렸던 것도 다행이고요. 그래서 컨택이나 큐로셀은 수익 구간을 주기만 한다면 좀 고마운 거고 BI 매트릭스는 13% 이상, 메가터치는 10% 이상 요거에서 팔면 이자랑 수수료는 남길 수가 있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적당히 수익 구간이 나올 때 욕심내지 않고 파는 게
내일은 덜 초조하고 덜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내일 상장일 라이브에서는 제가 도움이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또 모여서 또 시초가부터 좀 구경을 하고 얘기 나누고 합시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동인기현과 스톰테크의 수요 예측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